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AES텍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8,000원, 그래도 단독인데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AES텍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유비맥스 A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맥스 A란 과연 무엇일까요? AES텍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AES텍은 자외선 차단제 및 화학물질 원료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즉 AES텍의 주요 사업은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하여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등도 많습니다. 이 중 자외선이란 가시광선보다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광선 중 가장 짧은 보라색 바깥에 있기에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외선을 뭉뚱그려 자외선이라고 부르지만 자외선도 파장에 따라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분류를 합니다. 특히 자외선 C는 DNA를 파괴시킬 수 있기에 살균 소독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외선 C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에 의해서 대부분 걸러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상에 오존층에 문제가 생긴다면 매우 해로운 자외선 C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외선 B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면 피부암, 백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B도 대기에 의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크게 감소하지만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자외선 A는 피부층 깊숙이 영향을 주고 피부 노화와 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외선 B는 유리창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외선 A는 유리창도 통과가 가능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외선 A는 날씨가 안 좋아도 유리창을 통과해도 많이 남아있으므로 피부 노화와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28년 동안 운전을 해서 한쪽에만 자외선 A에 노출된 얼굴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외선의 안 좋은 영향이 널리 알려지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외선 차단 시장은 연평균 7.5%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는 유기, 무기, 유무기 복합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무기 소재는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고 바르자마자 바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으로 백탁 현상이라고 부르는 피부가 하얗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유기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소재는 피부에 흡수되는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방식은 아니기에 바르자마자는 효과가 없고 외출 30분 전에 미리 사용하셔야 합니다. AES텍의 유비맥스 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원료이고 유기 재료로 분류가 됩니다. AES텍이 생산하고 있는 원료 DHHB는 유기 자외선 차단 원료 중 유해하지 않은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바스프가 2020년까지 특허를 보유하여 독과점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특허 만료 이후 AES텍이 특허를 회피한 신규 제조 방법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는 당사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확신하고 있지만 AES텍이 생산하고 있는 원료는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내 생산과 유통이 불가능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AES텍의 대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약 3.38%에 지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익성 지표도 매우 좋습니다. AES텍은 2020년부터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영업이익률은 26.47%나 됩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비해 너무 좋기에 앞으로 지속될지 일시적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텍의 공모자금은 모두 제2공장 건설 및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현재 에이스텍은 2021년 1월 상장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옆에 있습니다. 넓은 부지 대비 공장 건물이 매우 작게 있었는데 이번 공모를 통해 제2공장을 건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텍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 현대바이오랜드, 선진뷰티사이언스, NFC, 대봉LS 4개의 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매출의 52.5%가 화장품 원료인 회사입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매출의 71.43%가 화장품 소재입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도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고 있고 에이스텍과 달리 무기 계열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NFC는 매출의 58%가 화장품 소재입니다. NFC도 자외선 차단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선진뷰티사이언스와 동일하게 무기 계열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봉LS는 매출의 26.08%가 화장품 소재 및 원료 의약품입니다. 4개의 유사회사 중 화장품 소재의 비율이 30%도 안 되는 대봉LS를 제외하면 모두 유사회사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4개 회사의 퍼 배수를 평균한 16.05가 에이스텍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평균 퍼 배수는 에이스텍의 사업과 가장 동떨어진 대봉LS가 제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에이스텍의 주당 평가가액은 평균 퍼 16.05에 2023년 상반기 순이익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에이스텍의 주당 평가가액은 32,033원입니다. 에이스텍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주당 평가가액에서 21.96%의 할인이 적용된 25,000원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나뉩니다. 자외선 B는 피부암,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주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에이스텍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유기재료 UBmax A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매출과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텍은 11월 16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17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LS 머티리얼즈의 청약이 연기됨에 따라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증권사 정보를 통해 확인한 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현재로서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상장이 너무나 많았던 최근 단독 상장은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텍의 확정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을 12% 초과한 2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1969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629.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에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처약 방지가 적용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텍은 10월 20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수혜 측에 참여한 평균 기관 수는 1618곳입니다. 에이스텍의 청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평균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고 해당 기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로도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 분포는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7.84%,
상단이 2.16%이고 중간,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 25,000원을 초과하여 28,000원이 된 것은 아쉽지만 추가로 공개한 수혜측 분포에 따르면 28,000원 초과도 무려 87.9%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3만원에 79.7%의 수혜측이 몰려 있습니다. 공모가가 3만원이 되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5.54%, 수량 기준 8.66%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이 0.64%, 3개월이 6.54%, 1개월이 1.46%, 15일이 0.03%입니다. AS택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인 3개월, 6개월 비율이 높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 진행된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해보면 평균 9.67%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버넥트, 퓨릿보다는 조금 더 많고 진영, 메가터치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AS택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AS택은 경쟁률도 중간이고 의무보유 확약도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밀리에서제, 퓨릿, 스톰테크보다 여러 면에서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택의 수혜측 결과는 보통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AS택은 직원수가 모두 36명으로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없지만 회사는 2023년 4월 13일 미리 우리사주조합에 13만 2천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추정 단가는 현재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9,044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98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AS택의 공모는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등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 200% 등급은 최대 3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4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택은 공모가 2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8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5.3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01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1.27%까지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337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1.75%, 일반 청약자가 24.56%, 공모기간이 73.69%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1.75%로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금액으로도 매우 작은 7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3명의 개인 주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매우 작기에 상장일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AS택은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5,000원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 가능 기간이 거의 9년 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오타라고 해도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 기간이 있으니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 수건부 사채는 없습니다. AS택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BCNC, 소닉스보다 조금 더 많고 인카 금융서비스, 유진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적은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퀄리타스 반도체에서
센서뷰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S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이 40.01%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 규모는 약 394억 원이지만 약 40%가 구주 매출로 진행이 되기에 실제 회사로 입금되는 금액은 매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 매출을 하는 대상이 최대 주주가 아닌 회사에 미리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입니다. 기간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구주 매출로 진행하기에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간 투자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텍은 자외선 차단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텍은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흑자 회사이고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고 큰 인기가 없는 화장품 소재주 업종인 점, 2023년 영업이익률만 빼어나게 뛰어난 점이 단점입니다. AS텍의 경쟁사로 꼽는 NFC는 2020년 11월 2일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직후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2021년 1월 27일 상장하였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상장 직후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한 경쟁사들의 주가가 상장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모주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고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약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경우 환불일이 4일이기에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장한 경쟁사들의 장기적 주가 흐름을 참고하셔서 장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AS텍은 상장의 공모가 2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12,000원, 하한가 60%는 16,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